채권에 쿠폰이 있다고요? 비슷하죠. 한 장씩 나눠주는 거는 비슷한데 또 보면은 뭐 30개의 쿠폰이 있으면 네. 10개까지는 음료수 서비스. 앞당겨서 조금씩 받는 거. 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수익을 많이 번다. 뭐 그런 셈이죠. 뭐. 자, 채권 금리.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자 수익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유의점은 그럼 없나요? 근데 이제 채권 투자를 하려고 보시면 채권에 보면 금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네. 사실은 보시면 뭐 만기 수익률, 뭐 만기 이자율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이제 다른 거는 쿠폰 금리, 뭐 이표 금리 그런 거 들어보시 않으셨어요? 채권에 쿠폰이 있다고요?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 뭐 중국집인가요? 뭐 한 장 먹으면 한 장 넣어주고 뭐 이러는 건가요? 뭐 비슷하죠. 한 장씩 나눠주는 거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뭐 3% 하면 3년 후에 1,09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간에 이자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만기에 빨리빨리 1,090만 원, 그렇죠. 수익을. 중간에 이렇게 조금 끊어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쿠폰 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쿠폰이 1%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3%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1%는 중간에 이렇게 1%씩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권을 이표채라고 불러요. 쿠폰채, 이표채. 제가 중국집 얘기를 그럼 잘한 거네요. 그쵸, 중국집도 비슷해요. 보면은 뭐 30개의 쿠폰이 있으면 네. 10개까지는 음료수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서비스는 아니고 내가 받을 돈을 그냥 앞당겨서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받을 때는. 네, 어차피 받을 돈을 네. 내가 한꺼번에 만기에 다 받을래. 아, 아니면은 중간에 이자를 조금씩 나눠서 받을래.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자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표채 투자를 하시면 되죠.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비율로 보면 이표채가 조금 많습니다. 채권 아, 시장에 그래요? 거래가 되는 채권 중에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게 지금 뭐 기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투자하는 채권의 신용 등급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방금 하신 채권 금리도 있었잖아요. 네. 아,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 금리는 자꾸 변해요.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 변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금리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의 어떻든 돈 값이거든요. 네. 돈값, 돈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 돈의 가치는 사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특별히 뭔가 뭐 이슈가 생겨서 뭔가 뭐 돈을 갚을 능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게 되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사실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아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조금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화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너무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경기를 조금 다운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화랑인 채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터질 때도 강하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상적으로 정책금리라고 해서 단기금리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리도 그 금리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뭐 1년짜리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3년짜리에도 투자할 수 있고 사실 채권 시장에 가장 많은 채권 10년짜리 채권이에요. 아. 10년짜리에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년짜리 채권의 금리는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요 단기 금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10년이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나게 될 일을 예측해서 사실 움직여요. 그래서 10년간 내가 지금은 뭐 단기 금리가 3%인데 네. 아, 이상해.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나중에는 뭔가 세상이 조금 경기가 꺾일 것 같아. 성장도 잘 안 될 것 같고 물가도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금리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의 차이가 우리가 이제 채권 용어로 말하면 기간 스프레드 혹은 장단기 금리 차라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크레딧 스프레드, 네. 신용 스프레드, 가상금리인데 통상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사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거잖아요. 잘 벌 거니까 당연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금리도 보통 떨어져요. 기업의 신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신용이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제가 돈을 잘 갚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옛날에는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면 1%더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얘가 돈을 잘 벌 것 같아. 잘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0.5%만 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금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혹은 미래의 어떤 경기 상황의 어떤 예상, 시장의 예상에 의해서도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변하면서 그 스프레드 때문에도 금리가 변해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움직이는 요소를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주가 예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 금리라는 거를 정부 금리만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기준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금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짜리는 사실은 약간 뭐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채권 시장에 가장 많은 만기가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사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향후에 뭐 그러면은 사실 성장도 높아지게 되고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단기금리 중앙은행은 뭐 1% 올렸는데 장기금리 2%가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1%를 올렸어요. 미래에 이제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네? 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금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용어로 기간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써요. 기간 스프레드. 네, 장단기 금리 차. 야, 이 채권 금리가 진짜 제일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금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그 부분도 사실은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1%였는데 계속 그 가상금리가 가만히 있어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잘 갚겠죠. 그렇죠. 돈이 그렇죠. 많으니까. 내가 느끼는 위험이 틀려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려면 A 기업한테 돈 빌려주려면 나는 1%를 더 받아야 되겠어. 국채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별로 안 위험해. 그럼 나는 0.5%만 받고 빌려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변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간 스프레드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면 나는 조금만 덜 해도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혹은 장기 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채권 금리가 일률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 상황이나 그리고 뭐 발행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야,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네요. 네, 맞아요. 되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수익을 많이 번다. 뭐 그런 셈이죠, 뭐.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금융위기 때 뭐 일례로 들면요, 하이힐드 금리가 뭐 1000%에 가깝기도 했어요. 네. 예, 금리로 치면은 뭐 50%짜리 금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상 금리가 한 뭐 49%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상 금리가 뭐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달라졌죠. 아니 근데 이 단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도 네. 중장기 국채나 회사채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이힐드 금리 같은 경우 기간 스프레드나 네. 신용 스프레드에 따라서 금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기 상황이나 발행자 신용도는 뭐 따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다 예측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측인데 근데 주로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보는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예측하기는 어렵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때 보는 주요 지표는 아까 경기 상황은 통상 이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마켓 전체적으로 현재 뭐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시장에서 많이 빌리고 있는지 안 빌리고 있는지, 그걸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략 예측하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와,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아, 지난번 방송 보고는 자신 있어. 나도 채권 투자 열심히 할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고학년이 돼서 네. 와,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쉬워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그런 메커니즘은 좀 복잡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변하니까 변하게 하는 요인이 굉장히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그것까지 다 뭐 다 알 알 필요는 필요는 없지만 없어요. 사실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다만 약간 요거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 뭐 싶은 거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좀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암울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약간 조금 우량 채권, 우리가 이제 뭐 국채뿐만 아니라 조금 괜찮은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경기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기업도 굉장히 돈을 많이 잘 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조금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의 투자를 조금 느리는 방식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아까 뭐 기간 스프레드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질 것 같으면 사실은 뭐 물가도 막 올라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기는 이제 장기채 투자보다는 약간 단기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 같다면 세상이 암울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기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절묘하게 이렇게 갈아타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다만 뭔가 투자 시점을 정할 때, 뭐 이게 투자 자산을 정할 때 참고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지금 되게 재미있어요. 다행이에요. 네. 아니 큰 틀에서 보면 네. 정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 네.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 거고, 네. 대신에 그 타이밍을 잡는 거는 쉽지 않지만 네. 그 내 선택에 따라서 이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채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잘 포인트만 잡는다면 생각보다 수익률도 높고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아닌가요? 지금 표정 틀린 건가요? 네. 너무 제가 하나 신났나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주식을 언제 살지 그 타이밍 잘 잡으세요? 제가 그거 하나 이게 궁금해서.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 보면은 주식을 고점에 사서 네. 저점에 파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자산의 타이밍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금리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암울하게 보고 사실은 너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약간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약간 좀 참고 자료 정도의 의미고요. 사실 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은 저점 고점 잡기 좀 어렵고요. 채권도 저점 고점 잡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참고로.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지. 채권 투자 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분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요. 네, 투자하고 조심스럽게. 네. 복리의 복리. 위력 뭔지 아세요? 요즘 복리하면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이자가 다시 이자가 되고 그쵸. 예전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 한 바구니에 달걀을 그쵸. 담지 말라. 그쵸. 투자하기가 좋은 채권도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떤 채권일까요? 글쎄요.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